162부터 지난번에 162부터 이제 그 질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162부터 이제 경우의 수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게 사건 경우의 수 그다음에 뭐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여기 162쪽, 163쪽에 질문 있나요? 162, 163 없나요? 넘어갑니다. 164쪽 여기는 계속 그러니까 포인트는 곱할 거냐 더할 거냐 그거의 상황을 잘 파악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성준아 언제 더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그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거 이런 경우에 더하는 거고 언제 곱하지 원준아? 언제 곱하지? 네가 바지도 입고 위에또리도 입을 때 곱하는 거. 바지나 위에또리 중에 하나만 입고 싶어. 더하는 거. 너한테 만약에 상의가 5벌이 있고 하의가 4벌이 있어. 근데 네가 상의도 입을 거고 하의도 입을 거야. 그럼 어떻게 원준아? 곱해. 그럼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너한테는? 20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야. 둘 중에 하나만 입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권이? 5가지. 그러니까 5가지랑 4가지를 더해서 9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동시에 선택하느냐, 동시에 선택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4 없나요? 그럼 165쪽 여기는요? 2번이요. 2번이요. 10부터 2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써보면 되잖아. 네. 10에서부터 29 사이에 6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 12. 12. 24. 응? 아니. 응. 18. 18. 24. 24. 끝이잖아. 네. 몇 가지? 3가지. 3가지. 그쵸? 네, 답은 3입니다. 또 165쪽의 질문. 넘어갑니다. 166쪽 7번에 7번 질문. 3, 7번에 36 맞습니다. 8번이요. 8번. 그 민주 7번은 맞았어? 네. 두 사람이 비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민주야? 비기는 경우에서는 그냥 똑같은 걸 낼 때. 그러니까 둘 다 가위 내거나 둘 다 보내거나 둘 다 바위 내거나, 그쵸? 그래서 그렇게 3가지가 비기는 경우고, 그러면 나머지가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잖아, 그치? 근데 2명이서 가위바위보 한다 그랬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전체는 그냥 6개가 나왔는데 이걸 그거를 빼면 9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거는 너도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나도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러면 네가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내가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걸 동시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9개. 그러니까 3이랑 3을 어떻게 한 거야? 곱해서.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전체가 9가지인데 9가지 중에서 비기는 게 3가지니까 나머지 9가지 중에서 나머지 6가지는 그러면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거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이라고 했나요? 네. 8번? 네, 8번 볼게요. 길이가 3, 6, 7, 10인 4개의 선분 중에서 3개의 선분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조금 고려할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4개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르는 거잖아. 근데 3개를 고른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1개를 지운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을 지웠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4개의 숫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씩 지울게요. 자, 내가 만약에 10을 지웠어. 그럼 이제 이렇게 색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야? 제일 큰 게. 그지? 제일 큰 변이 나머지 2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럼 지금 3하고 6을 더한 게
7보다는 크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럴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7을 뺐어. 7을 제외하고 3, 6, 10이야. 그러면 3하고 6을 더한 것보다 10이 더 크잖아. 이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6을 뺐어. 그러면 3이랑 7을 더한 게 10하고 어떻게 돼? 똑같아지죠. 이럴 때도 삼각형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요. 똑같으면 어떻게 돼? 똑같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똑같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변이 이렇게 돼야지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근데 밑에 있는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똑같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 바닥에서 만난다고. 그럼 이것도 삼각형은 아니잖아. 삼각형 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을 제외시키면은 얘네 둘을 더한 게 10보다 크기 때문에 삼각형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냐?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삼각형의 개수는 두 개. 자, 또 166쪽에 질문 있나요? 10번? 방금 그 위에 표를 채웠을 거 아니야? 그럼 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네 가지 경우 아니야? 아니죠. 이렇게 100원과 500원, 50원을 묶어서 이렇게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3개, 빵개, 2개, 2개, 1개, 4개, 0개, 6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가지. 자, 또 166쪽에 질문 있나요? 원준이 없니? 질문 없어, 원준아? 167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소은이 질문 없나요? 167쪽? 요 단어 괜찮아, 소은아? 앞에 닮은보다 할만해? 자, 167 없나요? 너 뭐 다 모른다며? 다 몰라서 늦게 냈다며? 불안해. 응? 채점한 거 보고 다 맞았구만 뭐. 다음에 많아요. 뭐가 많아? 아니 다음에 많아요. 자, 167 없죠? 넘어갈게요. 168, 20번이요. 20번이요. 자, 서로 다른 두 원판 A, B가 있는데 A에는 1부터 4까지, B에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네요. 18번? 18? 예? 아, 뭐야. 아닙니다. 두 원판의 각 바늘이 가리킨 수의 합이 24. 그렇게 많아요? 아닌가? 자,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한번 먼저 써볼게. 합이 6이 되는 경우. 근데 주의할 것은 얘는 1부터 4까지밖에 안 나오지. 얘는 1부터 4까지밖에 안 나오고 얘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합이 6이 되는 건 뭐가 있겠어요? 1호, 1호, 2, 4, 2, 4, 3, 3, 3, 3, 4, 2, 4, 2. 5, 1. 그게 안 된다고. 5, 1이 안 된다고. 아우가 없네. 그치? 1부터 4까지밖에 안 되니까. 네 가지. 네 가지. 합이 6 되는 게 네 가지. 그 다음에 합이 8 되는 거. 자, 합이 8 되는 거 얼마부터 써야 돼? 17, 아, 17 안 되지. 2, 4, 26, 26, 3, 5, 35, 4, 4, 44. 끝. 끝. 그치?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더해요. 곱하면 너무 커지는 거야. 그치? 또는이잖아. 합이 6이 되거나 또는 8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와 세 가지를 더하는 거죠. 또는의 경우에는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7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또 168쪽에 질문. 168쪽 없나요? 169쪽. 27분. 27번이요. 27번은 어떤 산에는 입구에서 정상까지 6가지 등산로가 있는데 호진이가 입구에서 정상까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서로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네. 그치?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1, 2, 3, 4, 5, 6 6가지 코스가 있다고 합시다. A, B, C, D, E, F 6가지 코스가 있어.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정상이잖아. 처음에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이 호진이가 몇 가지 코스 중에 하나를 고를까? 6가지. 요 중에 하나의 코스를 골라서 올라가겠죠. 만약에 C 코스를 골랐어. 그럼 요렇게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 정상 찍고 내려올 때는 C 코스로는 다시 안 내려온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내려갈 때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요? 5가지가 있지.
그러면 올라갈 때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내려갈 때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숫자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이 한 번의 등산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한 번의 등산 안에서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이것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0까지 2번이 되는 거죠. 자, 또 169쪽의 질문 넘어갈까요? 완전 질문 없어? 진짜? 자, 넘어갑니다. 170쪽 몇 번이요? 30번이요. 각 면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를 두 번 던질 때, 그러니까 이게 주사위랑 마찬가지지 원호야. 근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만 있는 거고 얘는 1부터 12까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소수가 나온대. 소수. 자, 소수 써봐. 1부터 12 사이에 있는 소수가 뭐가 있어? 원호야, 이것은 상식이야. 1은 소수가 1은 소수가 아니야. 그치? 2, 3, 5, 7, 11 이렇게 5개가 소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의 약수가 나온다. 10의 약수는 뭔데? 1, 2, 5, 10 요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곱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소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10의 약수가 나온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여기다 접속사를 넣자면 그리고의 개념인 거거든. 그치? 첫 번째는 뭐가 나왔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니까 곱해서 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170쪽에 질문 있나요? 31번. 자, 31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다시 넣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시 넣어? 만약에 다시 넣었다는 말이 없으면,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다시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뽑을 때도 원준아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1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카드를 보고서 다시 집어넣잖아.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몇 가지 중에 고르는 거야? 또 10가지 중에 고르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 그래야 돼? 100이에요. 그죠? 10 곱하기 10인 겁니다. 그지? 마치 이거는 주사위를 2번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사위 2번 던지면 몇 가지지 경우의 수가? 36이지. 6 곱하기 6 하지? 그거랑 마찬가지.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5의 배수. 5의 배수 뭐이니 원준아? 또 5랑 10 2개 있지. 3의 배수는? 3, 6, 9 3개 있지. 그럼 여기서 2가지, 여기서 3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곱하라는 얘기지 이것도. 그치? 그러면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은 100, 2번은 6이죠. 자, 170쪽에 또 질문. 34에 예. 1번은 6이고 1번이 6일까요? 2번은 1번이 6이 아니야. 동전이 2개잖아. 그리고 주사위가 하나고 이걸 동시에 던지죠. 그러면 민주야, 동전 1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2가지지. 그러면 동전 2개면은 이 동전도 2가지, 이 동전도 2가지잖아. 같이 던지잖아. 그럼 동전 2개만 해도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4가지지. 근데 거기다가 주사위도 하나 던져. 주사위는 몇 가지인데? 6가지. 그럼 동전 2개에서 4가지고 주사위 하나에서 6가지인데 이거 다 동시에 던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 10가지 동시에 던지잖아. 24가지 동시에 던지면 곱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선택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6이라고 볼 수 있겠지. 동전 1개, 동전 1개, 주사위 1개. 그러면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그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 그랬지. 그죠? 아까 우리 동전 2개 던졌을 때 총 동전 2개에서 4가지 경우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 동전 몇 개 던지면 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쫙 나열할 수 있다 그랬지. 무슨 문자로 했었죠? 앞면을 보통 뭘로 많이 표현한다?
H로 표현하고 뒷면을 T로 표현한다 그랬지. 그럼 동전 2개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HH, HT, TH, TT 이렇게 4가지가 탁 떠올라야 돼. 그럼 그 중에 민주야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게 뭐예요?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랬어. 소수가 뭔데? 3가지. 2, 3, 5 3가지지. 그지? 그래서 동전이 다른 면 나오는 게 2가지, 주사위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게 3가지. 근데 중간에 그리고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얼마야? 6이지. 그치? 계속 그러니까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170쪽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우리 171쪽으로 가볼게요. 171쪽.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내가 이거 잘 몰라도 그냥 하나씩 다 써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 계산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숫자도 커지고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171쪽부터. 자, 171쪽에 개념 41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랬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걸 우리 딱 2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지 아니? 정렬, 직렬. 근데 이거 수열. 아깝다. 순열?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순열. 순서대로 나열. 이렇게 순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단원 제목이 순열, 순열과 조합 뭐 이런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A, B, C, D, E라는 5명의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우고 싶어. 그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순열의 상황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비밀번호도 저걸로 할 수 있어요. 그쵸? 비밀번호가 몇 가지냐 이것도. 근데 그거는 이제 중복이 허용되는 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성준아 잘 들어. 5명을 줄 세울 거야. 그지? 그러면 자리도 몇 자리를 준비해야 돼? 5자리를 준비해야 돼. 5자리. 자, 그런데 맨 첫 번째 자리에는 이 A, B, C, D 이 5명 중에 1명을 골라서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5명 중에 1명을 넣는 거니까 5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그럼 B라는 사람을 여기다 첫 번째 자리에 세웠어. 그럼 이제 B는 자기 자리를 잡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제외시켜야 되지. 그 다음 자리를 고를 때는. 그래서 2번째 자리를 채울 때는 은찬아 잘 들어. 2번째 자리를 채울 때는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야? 4명 중에 고르는 거야. 1명 챙겼으니까. 그러면 여기 4명 중에 골라. 만약에 뭐 여기다가 2를 세웠어. 그러면 또 이제 2를 제끼죠. 이렇게. 뭐 그 다음 자리는 몇 명 중에? 3명 중에 고르게 되겠고. 그 다음 자리는 2명. 그 다음 자리는 1명, 남은 1명이 쓰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5, 4, 3, 2, 1을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야겠다. 곱해야 돼요. 그쵸? 이 5자리가 전부 다 정해져야 그래야 5명이 일렬로 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5, 4, 3, 2, 1의 선택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지 한 번 줄 서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떠올라야 돼요. 너무 긴데. 너무 길지. 그래서 사람들 생각 다 똑같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해요. 5 느낌표. 맞아요.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팩토리얼. 그래서 5 팩토리얼 이렇게 읽습니다. 5 팩토리얼 하면 5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쫙 곱하는 걸 5 팩토리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2 때 나와요. 팩토리얼 중2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오죠. 아니, 귀찮잖아. 나올 때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 어디다 써요, 이거? 이럴 때 쓰는 거야. 순열에다가. 수요일 때 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써요. 순열에다가. 응?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표기는 안 쓰죠. 이 표기는 안 쓰는데 어쨌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는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쓰기도 편하고 의사소통하기도 편하고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쓰게 되고. 집필과에다가 저렇게 쓰는 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답은 이제 이걸 계산해서 써야지. 5, 4, 3, 1 곱해가지고 120 이렇게 쓰는 게 답이죠. 풀이과정 중에 저 풀이 과정 중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 좀 마음이 넓은 선생님이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안 되는데 왜 많이 있었어요. 들어요? 절대 안 돼요. 아니 고등학교 때 가면 쓴다고. 아너 뭐하냐 진짜. 아니 답을 안 쳐주면은 왜 아까? 해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상황을 약간 바꿔볼게 얘들아. 자, 만약 사람이 A, B, C, D, E, F 다 6명이야. 근데 6 팩토리알.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6명이 있는데 6명을 다 일렬로 줄 세우면 6팩토리얼이겠지. 근데 내가 6명 중에 3명만 줄 세우고 싶어. 3명만. 그러면 자리를 애초에 6자리를 깔지 말고 몇 자리만 깔면 돼? 3자리만 깔면 돼. 3자리 깔아놓고 자, 선택은 똑같죠? 자, 첫 번째 칸을 선택할 때는 몇 명 중에? 6. 6명 중에 1명 고르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를 선택할 때는 5명 중에, 여기를 선택할 때는 4명 중에 고르면 되지. 근데 여기서 끝이지. 3, 2, 1은 할 필요가 없지.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6명 중에 3명만 줄을 세운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치?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명 중에서 3명만 일렬로 줄 세운다. 3명만 일렬로 줄 세운다. 아. 19, 8. 맞아요. 그러면 딱 숫자 3개만 곱하는 거야. 그지? 3자리만 깔면 되니까 3개만 곱하는 거야. 얼마부터 시작해서? 1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요까지만 계산하면 이게 10명 중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쵸? 자, 이게 순열인데, 자, 순열 문제를 풀다 보면 일렬로 줄 세운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런 상황에도 순열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반 12명 중에서 우리 반에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그 다음에 뭐 총무 어? 제가 반장하겠습니다. 를 만약 먼저 할래. 뽑는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결국 12명 중에서 반장 1명 뽑고 또 나머지 중에서 부반장 1명 뽑고 나머지 중에서 총무 하나 뽑고 이렇게 뽑는 거니까 사실은 12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어때요? 같아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줄 세우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역할이 다른 3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순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1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문제들 빼고요. 8번 한번 볼까요? 8번. 자, 상황은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건데, 근데 이제 조건이 붙었어. 4명 중에 A를 맨 앞에 세운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럼 내가 4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이 맨 앞자리는 그냥 누구로 정해졌다? A로 그냥 정해진 거지. 이거는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건 내가 고른 게 아니니까 나는 남아있는 누구 중에 B, C, D 요렇게 3명을 이 나머지 3자리에 배열해주기만 하면 돼. 그치? 그지? 그러면 요 첫 번째 칸은 고른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부터 숫자를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1명을 고를 거지? 그게 몇 가지? 3가지. 그럼 만약에 뭐 여기다 C 집어넣었으면 1명 지워졌으니까 또 여기 그 다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1가지. 그래서 요것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그것만 순열의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고정된 거니까 자, 두 번째를 고르는 방법이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해서 6가지가 답이 된다. 그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일 때는 나머지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6이 답이고 10번에 2예요. 10번에요? 네, 그렇겠죠. 자, 일단 9번도요. 9번도 4자리가 있는데 맨 뒷자리에 B가 고정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이미 고정이야. 이게 고정이니까 또 나머지 3명을 앞에 3자리에다 배열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3명을 3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몇 가지? 이것도 6가지. 그치? 6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고정된 사람이 몇 명이야?
두 명이네. 맨 앞자리 C로 고정. 그 다음에 맨 뒷자리 D로 고정.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 두 자리밖에 없고 남은 사람도 두 명이잖아. 그치? 그럼 두 명을 두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172쪽으로 가면 자, 172쪽에서는 그 순열에서 다들 그건 다 모르겠어요. 마지막 거요? 2요. 아니 아, 9번이요? 6이요. 자, 이 순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문제 풀 때 등장하는 조건이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겁니다. 이웃하게. 자, 이웃하게. 이웃하게가 뭐예요? 가까이 바로 바로 옆자리에. 자, 내가 만약에 A, B, C, D, E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데 여기서 A랑 B랑 너무 친해가지고 얘네 둘은 꼭 붙여달래. 붙여서 세워달래. 이런 게 이제 A, B를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지. 자, 여러분 문제에서 이웃하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웃하게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웃하게 하고 싶은 두 사람은 어떻게 해라? 묶어. 밧줄로 꾹꾹 묶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버려. 이렇게 묶어버려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마치 몇 명처럼 취급해? 한 명처럼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야. 얘네 둘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묶어버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 4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명. 그쵸? 그러면 4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리를 4개만 깔아. 자리를 4개만 깔고 자, 그럼 여기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치? 자, 만약에 여기다 뭐 2를 세웠어. 그러면 한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A, B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일단 요렇게. 그러면 나머지 두 자리, 한 자리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세웠을 때 그때 자, 요것만 안 빼먹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 A, B 있잖아. A, B가 둘이 붙어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게 A, B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B, A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요렇게 붙어 있느냐 요렇게 붙어 있느냐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해?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해. 그래서 묶어져 있는 얘네 둘 사이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4, 3, 2, 1 곱한 24에다가 A, B가 자리를 바꾸는 2를 어떻게 해준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4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어렵게 가볼게요. 한 단계 더. 자, 만약에 A, B, C, D, E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3명이 죽어도 못 떨어지겠대. A, B, C 3명이. 얘네 셋이 꼭 붙여서 세워달래. 그럼 또 얘네 셋을 어떻게 해? 묶어. 그죠? 묶어서 얘네 셋을 한 명처럼 취급해. 그러면 소은아,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3명이 되는 거지. 그지? 1명, 2명, 3명이라고. 그러면 3명을 줄을 세워요. 3명을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그럼 뭐 여기다 A, 아니 여기다가 D, 여기다가 A, B, C, 여기다가 E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걸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인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일단 나오죠. 그리고 요 묶여져 있는 요 3명 A, B, C 민주야, 그 A, B, C 3명도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붙어 있기는 하지만 지네들끼리 뭐 B, A, C가 될 수도 있고 뭐 C, B, A가 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 3명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의 숫자를 곱해줘야 되겠지. 근데 3명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3가지. 그럴까봐 물어본 거야. 6가지죠. 아까는 2명이었잖아. 2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지. 근데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3가지가 아니죠. 생각해봐. 3명끼리 자리 바꾼다. A, B, C도 있을 거고 A, C, B도 있을 거고 B, A, C도 있을 거고 B, C, A도 있을 거고 C, A, B도 있을 거고 C, B, A도 있을 거 아니야. 몇 가지야? 6가지. 3가지라. 6가지라고. 그치? 6가지. 그러니까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게 또 6가지야.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이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 아까 앞장에서 썼던 표현대로 하자면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인 거예요. 맞니? 전체적으로도 3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3팩토리얼. 자리 바꾸는 애들도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니까 또 3팩토리얼. 그래서 3팩과 3팩을 곱해서 36이 된다. 그치?
네 이름은 왜 박하윤이냐? 누군가 지었겠죠.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거죠. 이건 이제 팩토리얼로 부르자. 나도 왜 이게 이 기호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찾아보면 어떤 기원이 있겠지. 근데 기원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72쪽에 있는 문제들이 다 이제 그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인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자, 17번.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 이렇게 써볼까? 어른은 크니까 대문자로 쓰고 어린이는 작으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자, 이렇게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을 일렬로 세운다. 만약 이 조건이 없으면 어린이끼리 이웃하게 세운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7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러면 뭐겠니? 다 목표를 해요. 7 팩토리얼이죠? 7 팩토리얼이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4,700. 5,040. 맞아요. 팩토리얼이 굉장히 그 급격하게 커집니다. 아까 5 팩토리얼이 얼마였죠? 5 팩토리얼이 120이었죠. 그럼 6 팩토리얼은 여기다 6을 또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 6 곱하면 720이고 그럼 7 팩토리얼이면 여기다 7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5,000이 넘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커집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어린이끼리는 이웃하게 그랬으니까 지윤아 아까 이웃하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묶어요. 그죠? 묶어요. 그러면 A, B, C 3명을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몇 명처럼 취급해줘라? 1명처럼 취급해줘라. 그럼 이거 전체가 몇 명이라고 봐줘야 돼? 5명. 5명이 된 셈이잖아. 그치? 그럼 먼저 5명을 줄 세운다 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써? 5 팩토리얼이라고 써.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끝나지 말고 묶여져 있는 사람이 3명이잖아. 그럼 그 3명 사이에 또 순서 배열할 수 있잖아. 3명 사이에 순서 배열이 뭐라고? 3 팩토리얼. 그러니까 6이지, 그치? 3 팩토리얼. 그래서 5 팩토리얼에다가 3 팩토리얼을 어떻게 해라? 곱해라. 곱한 게 최종적인 답이야. 그러면 5 팩토리얼이 120이고요.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720 이렇게 되는 거죠. 720 이렇게. 맞지? 이런 게 이제 묶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줄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8번 답 한번 써놔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18번. 18번 답 한번 써놔봐. 우리가 만약에 1, 2, 3, 4, 5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배열한다 그러면 뭐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1, 2, 3, 4, 5 5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지? 끝났나요? 왜 끊죠? 아니 그냥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말해. 날 쳐다봐. 그러면 오늘 수업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러면? 너? 다시 생각 좀 해라. 아니 지찬아, 자 봐봐 여기 지금 서로 다른 A, B, C, D라는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잖아. 자리를 5자리를 깔아놓고 첫 번째 칸은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럼 하나 골랐으니까 두 번째 칸은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를 다 배열하는 거니까 5, 4, 3, 2, 1을 쭉 곱하는 게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숫자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걸 우리는 간략하게 뭐라고 쓴다? 5 팩토리얼이라고 쓴다라고 했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를 그냥 일렬로 쭉 배열한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냐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5 팩토리얼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5개를 그냥 배열하면 5 팩토리얼이지.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홀수끼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이웃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웃하게라는 말이 나오면 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라? 묶어라. 그럼 누구를 묶어야 돼? 홀수들을 묶어야 되겠지. 홀수가 몇 개 있는데 여기? 3개 있지. 그러면 1, 3, 5, 3개는 이제 묶었으니까 마치 몇 개처럼 취급할 거야? 한
한 개처럼 취급할 거지. 그러면 135가 있고 나머지 숫자가 뭐야 했잖아. 자, 그러면 전체를 몇 개라고 보는 게 맞겠어? 3개를 전체로 보는 거지. 그럼 일단 그 3개를 배열해야 되겠지.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그러니까 3팩토리얼 6가지죠. 6가지 맞아. 3팩토리얼.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뒤에 곱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묶인 것도 몇 개니까? 3개니까. 그치? 그것도 3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러면 3팩토리얼에다가 또 뭘 곱해? 3팩토리얼 또 곱해. 그럼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야. 그치? 알겠니,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한번 대답해봐. 자, 만약에 남자 3명이랑 여자 5명이 있어. 이 8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데 남자들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고 싶어. 그러면 몇 팩 곱하기 몇 팩일까? 아, 니네 웃어가지고 헷갈리잖아. 잘했는데. 6팩 맞아. 6팩 맞아. 6팩 곱하기 뭐 하면 돼? 아이, 우리가 묶은 게 누구야? 누구를 묶어야 돼? 누구를? 남자 셋을 묶었지. 그럼 남자 셋이 묶여가지고 이게 한 명이 된 거잖아. 거기에다가 여자 5명이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몇 팩이 맞아? 6팩이 맞지. 6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하는 건 뭘 곱하는 거냐면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순서잖아. 묶여져 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3명이잖아. 그 3명 사이에 순서를 곱해야지. 몇을 곱하는 거야? 3팩을 곱하는 거라고. 3팩. 그러니까 6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는 것이 이 질문의 답이라고. 알았니? 자, 한 번 더. 자, 어른이 10명 있어요. 어린이는 4명 있어요. 자, 이렇게 14명을 줄 세우는데 어린이 4명이 이웃하게 줄 세우고 싶어요. 몇 팩 곱하기 몇 팩? 정답. 그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민주 알겠니? 네. 너 대답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11팩 곱하기 4팩. 오케이. 자, 원준아. 남자 3명, 여자 5명 있어. 여자 5명을 이웃하게 하고 싶어. 몇 팩 곱하기 몇 팩? 자, 4팩까지 맞아요. 4팩까지 맞아요. 그지? 4팩이 뭐냐면 여자들이 다 묶여가지고 한 명이 됐지. 그럼 나머지 남자가 이렇게 3명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4명인 셈이잖아. 그래서 4팩 맞아. 4팩 다음에 뭘 곱해야 돼? 그렇지. 여자들끼리의 순서니까 5팩토리얼 곱하는 거지. 오케이? 됐죠? 그래, 갔다 오세요. 이웃하게라는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9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조건이에요. 자, 이제 173쪽으로 갑시다. 173쪽으로 가서 자, 자연수의 개수도 사실 생각해보면 자리 배열하는 거 순열이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숫자 카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1카드부터 해가지고 뭐 5까지 1부터 5까지 5장의 카드가 나한테 있다. 원호야, 이만 혼자 내려가. 원호야, 야! 원호 정신 차려. 자, 원호야 대답해봐. 나한테 이렇게 1부터 5까지 5장의 카드가 있어. 응? 근데 이 5장의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몇 자리를 깔아놔야 돼? 3자리만 깔아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3자리에다가 자, 이 카드들을 이제 배열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에 고를 거야? 안경을 써. 5가지 중에 고르는 거지.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을 채우는 게 5가지. 그 다음 칸을 채우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칸을 채우는 게 몇 가지? 3가지. 더 가 안 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5개 중에 5개를 다 줄 세우면 5팩토리얼이지만 몇 개만 골라서 줄 세우면 이건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기호를 배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기호를 안 쓰고 그냥 우리 쓸 거니까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렇게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맞니 원호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5장의 카드를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뭐겠어 이게? 이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막 5팩토리얼 빼기 2팩토리얼. 아 그렇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는 있지. 그죠? 그러면 543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굳이 팩토리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연수를 만들 때 핵심은 뭐냐면 0카드입니다. 0카드. 영을 넣어야 돼. 자 똑같이 5장의 카드라고 하더라도 1, 2, 3, 4, 5 하면 그냥 이게 5, 4, 3 곱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카드가 1, 2, 3, 4, 0이면 용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왜? 이럴 때 한번 생각해봐. 자, 3자리 자연수를 첫 만든다. 번째 자리에는 100자리에는 영 못 들어갑니다. 맞아요. 0카드의 포인트는 맨 앞자리에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맨 앞칸을 채우는 방법이 5가지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0카드를 못 쓰기 때문에 여기가 4가지가 됩니다. 아 시끄러워. 0카드를 못 쓰기 때문에 맨 앞에 칸이 4가지가 돼요. 근데 4가지니까 봐봐. 이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 여기다 1카드를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1카드 썼잖아. 그럼 나한테 남은 카드가 몇 장? 4장. 4장이지.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이제 0카드 쓸 수도 있잖아. 그럼 두 번째 칸은 다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다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칸은 하나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카드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비교해봐.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어디만 딱 달라져? 어디만 차이나? 짜리. 맨 앞에만 하나 차이 나는 거야. 맨 앞에 칸이 하나 줄어드는 거야. 0카드가 있을 때는. 그죠? 0카드가 없을 때는 그냥 5, 4, 3인데 0카드가 끼게 되는 순간 맨 앞 칸의 선택권이 하나 줄어든다. 그치? 그래서 0카드가 있는 경우와 0카드가 없는 경우를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 판단하셔야 돼요. 박지찬. 나한테 카드가 6장이 있었잖아. 내가 이 6장의 카드를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몇 가지 만들 수 있을까? 5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다섯 자리. 아니 5자리를 깔아야지. 5자리를. 5자리를 깔면은 요 자리는 몇 가지 중에 채울 수 있어? 여기는 그러면 몇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곱하지 말고 그냥 식으로 말해봐. 그치. 5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6, 5, 4, 3, 2를 곱한 것만큼 우리는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지, 있잖아? 근데 만약에 0, 1, 2, 3, 4, 5였다. 자, 여기가 0이었어. 이렇게 바뀌었을 때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 그러면은 어디가 달라져? 맨 앞에 칸만 달라져. 몇 가지로? 그렇지. 0카드가 못 오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뒤에는 변해 안 변해? 뒤에 안 변해. 그치? 5, 5, 4, 3, 2를 곱한 것만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치?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홀수다, 뭐 짝수다, 뭐 몇의 배수다 이런 조건들이 막 들어갈 거예요. 자, 문제들 한번 볼게요. 지금 23번부터 볼게요. 23번. 자, 일단 이번에 주어져 있는 카드는 1, 2, 3, 4입니다. 원호야 0카드 있니? 없지. 그치? 그러니까 0카드 없으니까 편하게 풀면 돼. 자,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네. 그죠? 그러면 2자리 딱 깔아놓고 앞에 칸은 몇 가지 중에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채우고 두 번째 칸은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채우고 그럼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12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예쁘네요.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될
아니 형이 봐. 다음 시간부터 형이 봐. 아니 번개를 들고 연락하면 8시 6분이. 자 봐봐. 자 이제 홀수로 갔다 얘들아. 홀수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홀수예요. 그러면 뭐 어느 자리가 이제 중요해질까? 뒷자리. 그지? 이 자연수가 홀수냐 짝수냐는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요 뒤에 칸을 먼저 채운다고 생각해. 나한테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지. 네. 근데 이 뒤에 칸에는 무조건 홀수가 와야 돼. 두 개만. 그럼 이 뒤에 칸에 채울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두 개. 두 개밖에 없는 거야. 1이랑 3 중에 무조건 하나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1, 2, 3, 4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이제 채우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3카드를 여기다 썼다고 생각해봐. 3카드를 여기다 썼어. 남은 카드가 3장이지. 그리고 앞에를 채울 때는 나머지 2나 4도 다 채워도 괜찮잖아. 그치? 그럼 앞에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돼? 요게 3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홀수다 혹은 짝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1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 그것부터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칸들을 채우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렇게 1, 2, 3, 4, 5, 6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6장의 카드를 가지고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세 자리 홀수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채워라? 어디부터? 맨 뒤부터. 자 여기부터 채우는 거야. 여기에 몇 가지 중에 골라? 3가지. 홀수니까. 그치? 홀수니까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가령 예를 들어 5카드를 여기다 썼다. 그럼 남은 게 이제 몇 개가 돼? 5개. 5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5장의 카드를 이제 앞에다 자유롭게 쓰면 되잖아. 자유롭게. 그러면 근데 칸이 2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채운다 그러면 여기가 5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채우면 4가지가 되는 거지. 물론 거꾸로 뒤집어서 5 곱하기 4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다 곱한 것을 결과로 쓰는 거니까. 그치? 제일 중요한 여기를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남은 카드들을 가지고 남은 자리를 채운다. 그러면 60가지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25번, 26번은 누가 껴들어갔어? 0. 0이 이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0은 항상 이런 자연수를 만들 때 스페셜이에요. 얘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 0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 일단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도 맨 앞에 칸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로 줄었다? 3개. 3개로 줄었다. 그치? 0을 못 쓰니까. 자 그래서 3가지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카드를 썼다라고 가정하면 나한테 남아있는 카드가 몇 개가 돼? 3개. 3개가 되지. 그럼 두 번째 칸을 채울 때 다시 몇 가지? 3개. 다시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는 9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24번은 6이에요. 24번에요? 8. 24번은 3 곱하기 2였으니까 6이죠? 어? 그렇죠? 24번 6이죠. 뒤에 칸이 2가지였잖아. 범준아. 앞에 칸이 4개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 하나 썼잖아. 여기다 숫자 하나 썼으니까 걔는 빼야지. 어? 멍청하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세요. 26번. 26번은 있잖아.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푼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어? 해볼게요. 6개. 답이 뭘까? 6. 네 가지? 6. 6. 어? 아니야. 다 아니야. 쌤 0이 짝수예요? 야. 0이 0은 홀수예요? 0이 그럼 0은 짝수지. 두 가지. 그거 맞아. 아니지. 4가지. 네, 두 가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8가지. 왜 아니야? 100가지. 자, 봐봐. 10, 12, 20, 20. 자. 일단 32. 나한테 주어진 카드가 0, 1, 2, 3이잖아요. 네. 0, 1, 2, 3. 근데 그렇게 세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면 못 풀어. 그치?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답은 5개가 맞아요. 자, 0, 1, 2, 3인데 이것들 가지고 내가 짝수를 만든다 그랬지. 근데 짝수를 만들려면 두 자리 자연수인데 짝수야. 그러면 이 뒤에가 뭘로 끝나야 돼? 0. 0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2로 끝날 수도 있지. 근데 0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2로 끝났느냐가 이게 앞에 자리에 또 영향을 줘요. 자,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0으로 끝나는 숫자를 찾고 있어. 그러면 0카드를 쓴 거 아니야 지금 여기다가. 나한테 남은 카드가 뭐예요? 3개. 1, 2, 3이지. 근데 그 1, 2, 3이라는 카드는 3개 모두 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지. 네. 그러니까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으니까
0으로 끝나는 숫자가 총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있는 이 24번의 홀수의 개수 찾을 때는 이 뒤에 칸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면 앞에 칸은 무조건 세 가지 해가지고 3 곱하기 2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맨 뒤에 칸에 0이 왔느냐 아니면 2가 왔느냐에 따라서 앞에 칸의 경우의 수가 바뀐다고요. 짝수가 엄청 많은데 다 따로따로 계산. 0과 다른 짝수로 구분해야지. 자, 그래서 요 때는 어떻게 되나 생각해봐. 자, 이번에는 내가 이 4개의 숫자 중에 예경아 2를 썼지. 여기다 2를 썼어. 그럼 2가 없는 상태야. 나한테 남은 카드가 몇 장이야? 맞아. 013이 남았죠. 네. 그럼 요 앞에를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개야? 2장. 2개밖에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뒤에다가 0을 썼을 경우에는 나한테 남은 카드가 1, 2, 3이기 때문에 앞에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지만 내가 이 카드를 썼어. 뒤에다가 여기다 이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나한테 남은 카드가 013이기 때문에 앞에 쓸 수 있는 숫자는 0을 또 빼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로 끝나는 것과 0으로 끝나는 것과 2로 끝나는 것이 세 가지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더 해줘야 되는 개념이죠. 왜냐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0으로 끝나거나 또는 2로 끝나거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 해가지고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넘어가 볼까요? 빡세. 174쪽 보겠습니다. 174. 맞죠? 자, 174쪽은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랬는데 요 얘기는 아까 살짝 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순열 얘기할 때 우리 지금 여기 12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 했죠? 순열 12명이면 12 곱하기 11 11 곱하기 10 10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지. 그지? 그게 지금 여기 1번에 있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 요거는 앞서서 우리가 계속한 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열. 그래서 뽑는 순서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 만약에 여기처럼 5명의 학생이 있는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자격이 다르지, 그지? 그럼 이거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건데 자격이 다르니까 순서대로 뽑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순열이니까 자 2자리 깔아놓고 여기 몇 가지 중에 골라? 성준아 몇 가지 중에 골라 여기? 뽑는 순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5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뽑는 사람을 회장, 두 번째 뽑는 사람을 부회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요 앞자리를 회장 자리라고 생각하고 요 뒷자리를 부회장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회장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성준아? 5가지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A를 회장으로 뽑았으면 부회장 뽑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5명 중에 2명을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아니 이거 진짜 뭐하냐 아니 쌤 그럼 그냥 시작하자마자 내랑 충전하는 거. 딱 오늘 늦게 온 4명이 핸드폰도 냈어. 그지? 아는데요. 민주? 너 폰 안 줌? 걔 몇 개 났어? 안 준다고 그러니까. 네? 안 준다고 폰. 뭐해? 뭘 안 빨리 줘? 풀어. 집에 갈 때 폰 안 준다고. 빨리 풀어. 뭐 풀어? 잘 들어봐. 자 이제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회장 뽑는 게 5가지, 부회장 뽑는 게 4가지라서 전체 20가지야. 자 밑에도 마찬가지. 회장, 부회장, 총무 다 자격이 다르지. 5, 4, 3. 그치?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60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안 돼요. 아니 회장을 왜 맨 앞에다 두냐? 이게 뭔 소리예요? 자 A, B, C, D, E가 있어 원우야. 근데 여기다 이제 칠판에다가 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딱 써놨어. 근데 여기다 이제 회장 한 명 뽑아서 여기다 쓰자 이거야. 여기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가지야? 5명 중에 한 명 회장 뽑자고. 5가지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B를 회장으로 뽑았어. 자, 그 다음에 부회장 뽑자. 부회장은 몇 명 중에 뽑는 거야? 4명 중에 뽑는 거잖아. 4명 중에. 4명 중에 뽑는 거니까 뭐 한 번 뽑았어. 여기다 이제 써. 자, 그럼 이제 총무 뽑자. 몇 명 중에 뽑아? 3명 중에 뽑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회장을 먼저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부회장을 뽑고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는다면 뭐가 바뀌어? 어쨌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저는 결혼식에 수협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5명 중에서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나 계산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대로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좀 새로워요. 여기 봐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있죠.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오늘 여기 우리 반 12명 중에서 자 2명만 남아서 청소해. 그러면은 그 2명은 둘이 자격이 똑같은 거지.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둘이 똑같이 남아서 같이 청소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자격이 똑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가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거랑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요. 달라. 왜 다르냐면 자 아까 반장, 부반장 뽑을 때는 원호를 반장으로 뽑고 예경이를 부반장으로 뽑는 경우와 반장, 부반장 했을 때 자, 이 경우와 그 다음에 예경이를 반장으로 뽑고 원호를 부반장으로 뽑는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잖아요. 다른 경우지. 이해되니, 원호야? 근데 만약에 둘이 같이 청소해. 둘이 남아서 청소해. 그러면은 이렇게 둘을 뽑든 이렇게 둘을 뽑든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차이가 안 생겨. 둘이 똑같이 남아서 청소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만약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면은 1에서 구한 경우에서 중복되는 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든 결과가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2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2로 한번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반장을 2명 뽑고 부반장을 1명.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반장 2명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반장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중에서 부반장을 뽑아야 돼. 그치? 그럼 그렇게 되면은 5명 중에 대표 2명을 먼저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를 2로 나눠가지고 10가지가 반장 2명을 뽑는 거고요. 남은 3명 중에 부반장 뽑는 거니까 3을 곱하니까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거 정리할게요. 자 봐봐.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 몇 명 중에 5명으로 예를 들게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대로 뽑는다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 상관없이 뽑는다 이렇게 2가지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뽑아요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건 그냥 몇 곱하기 몇 하면 끝날까? 5 곱하기 4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다. 이게 여기서 얘기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아까 봤듯이 원호 뽑고 예경이 뽑든 예경이 뽑고 원호 뽑든 상관이 없잖아. 순서가 안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 순서대로 뽑는 것처럼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 2는 뽑힌 2명 사이에 순서를 없앤다라는 개념으로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자 만약에 5명 중에 2명이 아니라 만약에 7명 중에 3명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자, 7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럼 이때는 계산 어떻게 할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계산하겠죠. 이해되니? 7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3자리 깔아놓고 7, 6, 5 곱하잖아. 근데 7명 중에서 3명을 순서와 관계없이 뽑아 그러면 일단 이건 똑같이 해. 7 곱하기 6 곱하기 5는 똑같이 해.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뭘로 나눠야 되냐면 그냥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요 2가 2명 사이에 순서를 없애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몇 명 사이에 순서를 없애야 돼? 3명 사이에 순서를 없애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게 원래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팩토리얼은 어차피 2잖아. 그래서 그냥 2라고 쓴 거고요. 3명이면 3명으로 나누는 거야. 순서가 없다. 이게 300. 이 3명 사이에 순서를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5. 그럼 그냥 35야? 6이 3팩이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지우면 돼 이렇게. 35.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게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요거를 이제 순열이라고 배우고요. 아까 말했듯이 자, 이렇게 예, 잘했어요. 순서 관계없이 뽑는 것을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 개념이 똑같이 나와요. 지금 중2 때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는 순열,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 것은 조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명할 때 계속 이 순열과 조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표기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요렇게 또는 요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곱하기만 하는 거고요. 순서 상관 없어지면은 밑에 나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나누기는 이 뽑은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자, 29번 한번 가볼게. 29번은 너무 어려운데? 자, 5명 중에 2명 뽑아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중요해요. 대표 2명이지. 순서 안 중요하지.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 상관없이 뽑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아까 어떻게 계산해라? 5 곱하기 4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몇 가지가 돼? 10가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0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대표 3명이니까 순서 안 중요하지. 순서 안 중요해. 그리고 5명 중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지. 그치? 순서 상관없이.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몇으로 나눈다? 3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분자가 60이고 분모가 6이야. 그러면 6분의 60이니까 이것도 얼마야? 이것도 10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다. 자, 이거 여러분 좀 헷갈려 하니까 오른쪽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죠. 총 몇 명이야? 총 7명이지. 자, 7명 중에 회장 1명, 총무 1명이야. 자격이 어때? 달라. 자격이 달라. 자, 자격이 다르면 뽑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 중요해. 회장을 뽑아야 되고 총무를 뽑아야 되잖아. 둘이 바꾸면 다른 경우를 써야 되는 거잖아. 네가 회장이고 소은이가 총무인 거랑 네가 총무고 소은이가 회장인 거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지? 달라. 그래서 자격이 다르면 순서가 중요해. 그지? 그래서 이거는 7명 중에서 2명을 순서대로 뽑는 겁니다. 계산은 더 쉬워. 이게 어떻게만 하면 돼? 7 곱하기 6 곱하기 끝. 2명만 뽑는 거잖아. 7명 중에 2명만 뽑는 거잖아. 7 곱하기 2,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32번 같이 대표 2명이 되면 이때는 이제 순서가 어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준아, 이거는 7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지? 그러면 일단 몇 곱하기 몇을 하고 7 곱하기 6을 하고 그리고 이 2명 사이에 순서를 없앨 거니까 나눠라. 뭘로 나눠라? 2 팩토리얼로 나눠라. 맞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이거? 2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번에는 대표 3명이지. 대표 3명이야. 근데 전체가 몇 명이었죠? 7명. 그러면 7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요거는 지찬아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자, 봐봐.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는 순서가 중요해. 응? 그냥 이렇게 생각해. 반장 자리랑 부반장 자리가 있어. 근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랑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는 거는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다른 경우의 수가 된다고.
자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이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근데 자격이 같은 대표, 자 그냥 청소당번 2명을 뽑아. 청소당번 2명. 그럼 여기다가 A를 놓고 여기다가 B를 놓는 거나 여기다 B를 놓고 여기다 A를 놓는 거나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어차피 둘이 같이 청소하는 거야. 그치? 다시 정리. 자격이 다르면 순서가 중요해. 자격이 같으면 안 중요해. 그럼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는 대표 3명이지. 자격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자격이 같아. 그럼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7명 중에 3명을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야. 그치? 자 일단 7명 중에 3명이니까 뭐뭐뭐 곱해야 돼? 765 곱해야 되겠지. 근데 순서 상관없잖아. 그럼 요 3 팩토리얼로 어떻게 해라?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누면 뭐가 나오는 나누면 3 팩토리얼이 6이잖아. 6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지. 나누면 뭘 어? 효과가 있나? 순서 765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A, B, C 이렇게 뽑힌 거랑 B, A, C 이렇게 뽑힌 거랑 C, A, B 뽑힌 거랑 이런 게 다 다른 경우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만 계속 분자만 계산하면. 근데 밑에 3팩토리얼을 나눠주면 이렇게 순서만 다른 경우들 있잖아. 이런 것들 다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다 약분돼가지고 다 한 가지 경우일수록 카운팅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순서를 없앤다라는 개념으로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35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남자 1명, 여자 1명. 정답 7. 자, 남자가 몇 명이야? 12. 남자가 몇 명이야? 총 남자가 4명, 여자는 3명. 그러면 이게 더 쉬운 질문이야. 남자 4명 중에 1명 뽑아. 몇 가지야? 4가지지. 여자 3명 중에 1명 뽑아. 3가지지. 근데 이거를 또는의 개념이에요?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또는 그리고 남자 대표 또는 여자 대표 뽑는 거야? 아니면 남자 대표도 뽑고 여자 대표도 뽑는 거야? 그리고 또는 아니 여자 대표에 남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나 소리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남학생 대표 또는 여학생 대표를 뽑자라는 얘기니 아니면 남자 중에도 대표를 1명 뽑고 여자 중에도 대표를 1명 뽑자라는 얘기니? 남자 중에도 한 명, 여자 중에도 한 명. 그렇지 그거지. 그리고 그럼 뭐야? 7명.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리고 그리고라고 그리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곱해야지. 그럼 얼마야? 12. 12가 되는 거라고. 12. 그죠? 12라고. 몇 시예요? 2분 남았네요. 아니 2분. 외국 끝. 자, 175쪽 봅시다. 아니 금요일이잖아 쌤. 다음 장이 없어요. 아, 알았어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어쩔 수 없어. 원래는 내가 여기까지 나가고 나서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설명하는 게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었다. 자, 175쪽 볼게요. 다음에요. 괜찮아. 화면 보세요. 자, 1분 나왔는데. 니네가 그 말하는 사이에 지금 1분 지났어. 원 미니 3번 봐봐. 3번은 원 미니 자, 8권의 책 중에서 2권을 뽑아서 읽는 순서를 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도 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6번.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가 어때? 상관없어요. 순서가 필요하지요. 어? 순서를 정한다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럼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돼? 8곱하기 8 곱하기 7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오늘 175까지예요. 자, 7번 문제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7번. 8번. 아, 우리 원호 때문에 다음 페이지까지 할게요. 아니 끝날 줄 알고 가격이 가방 쌌는데 왜? 이 문제가 지금 끝났는데 이미 가방 싸서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정말 끝난 줄 알고 예의없다. 싼 거야? 아, 기본이 안 돼 있구만. 기본이. 자, 부모님을 포함한 4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애들이 둘 있어요. 부모님이잖아. 부모님.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부모님을 양 끝에 세운다 그랬으니까 4자리 중에서 자, 여기하고 여기에 누구를 세운다? 어머님. 엄마랑 아빠를 세우는 거니까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엄마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양 끝에 부모님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2가지야. 그치? 2가지. 자, 그런 다음에 요 중간에 2자리 있잖아. 요 중간에 2자리에다가
여기 이제 남아있는 이 A랑 B를 여기다 또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것도 몇 가지? 또 두 가지. 그러면은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 저예요. 두 가지를 더할까 곱할까? 곱해요. 곱하는 거지. 더해요. 곱하는 거. 곱해요. 네 명이 일렬로 다 세워져야지 줄 세우는 게 끝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75까지. 178까지가 숙제입니다. 178까지. 그래서 171부터 178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달란트 안 줬어요. 아, 달란트 안 주다. 선생님 저도 맞아야 돼요. 달란트 줄게요.